네, 안녕하세요. KC 전기기사 문제풀이 계속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 전 부분 잘 이해하시고 시간 여유 있으신 분들만 하시고요. 제 생각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생겨버려서 저 위에 문제까지 아직 이해 안 하신 분들은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보시는 게 좋고요. 좀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도 많고, 제 생각에는 이런 조건으로 어떤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 거는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6번까지는 계속 A, 공사 방법 B 이쪽 봤죠? 요게 뭐냐면은 전선관에 그러니까 요런 전선관에 케이블을 넣는 거죠. 뭐 한 가닥씩 보통 넣고 요렇게 요런 경우에 대한 걸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거 말고도 케이블 트레이 공사도 많이 하죠. 그래서 요거는 부하 용량도 크고 케이블 트레이 공사예요. 그래서 여기 공사 방법이 F가 있고 E가 있어요. 그 E는 우리가 가심 케이블의 어떤 트레이 공사고, F는 이제 전심 케이블, 네, 케이블 공사예요. 어쨌든 그래서 F고, 요게 어떤 말이냐면 지금 FCV1C잖아요. 그럼 우리가 3상 4선식의 어떤 전원 쪽에 RST죠. 그럼 보통 요런 트레이에 요렇게 RST 이제 N까지 하죠, 보통. 여기서는 요 RST에 대해서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복수회로 포설이 3회선이라는 말이 요 말이에요. 그래서 RST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게. 그래서 요게 3회선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케이블 굵기가 너무 굵어지면은 여러 가지 뭐 공사성 문제라든지 케이블 사이즈가 어느 이상으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전류가 커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병렬로 포설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요런 식으로 요게 이제 요게 실제로는 요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요 차단기에서 케이블이 두 가닥이 나와서 요런 식으로 부하에 공급한다는 거예요. 병렬로. 요게 뭐 보통 RSTN, N, STR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 상호 인덕턴스를 최소화하면서 보통 포설하는데, 뭐 요거는 요 범위는 아니고, 어쨌든 요런 식으로도 많이 실무에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요런 경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경우는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시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볼게요. 네, 우선은 설계 전류는 똑같아요. 그래서 1번에서 우리가 여기선 좀 부하 용량이 크죠. 480kVA에 대해서 똑같이 해주면 이게 이제 729.28이 돼요. 그러니까 한 선에 729.28이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좀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우리가 병렬로 포설하죠. 병렬 두 가닥이니까 상황으로 봤을 때 요 두 가닥이 이제 균등하게 729.28을 나눠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전선 굵기는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굵기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굵기의 어떤 보정 계수를 고려할 때 일단 회선당 설계 전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런 플로우 때문에 좀 하루가 늦어졌는데, 제가 볼 땐 요렇게 가는 게 제일 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회선 두 가닥이니까 요 한 가닥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0.5를 해주는 거죠, 요거에. 그러면 요 한 케이블 하나에서 분담하는 게 364.64A, 요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정 계수를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전 문제에서는 일단 요거에서 이 전류를 통해서 우리가 표 1에서 허용 전류를 구해보고,
요 허용전류의 보정계수를 곱해서 요게 만약에 요 설계전류보다 작아지면 이제 한 단계 큰 걸로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보정계수가 3개가 적용돼요. 그래서 어 보정계수를 아예 요 단계에서 먼저 요 3개에 대해서 모두 계산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보정계수가 뭐뭐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뭐 가장 이건 알죠. 주위온도는 계속 봤으니까 우리가 40도에 요건 이제 절연체에 따라 달라지고 우리가 XLP니까 그대로 0.91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런 트레이 같은데 단심 케이블로 해서 뭐 이렇게 복수 회로를 같이 태우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 요런 복수 회로 보정 계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런 케이블의 배선 형태에 따라 주로 트레이예요, 트레이. 그래서 그 트레이 형태에 따라서 요 보정 계수가 지금 우리가 주어진 이제 복수 회로 3회선이죠. 요거에 대한 게 있고, 그다음 우리가 또 병렬 도체니까 요게 또 두 가닥, 요 두 개 다 요거 요 표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 어떤 복수 회로가 나왔을 때도 요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거고, 병렬 도체 두 가닥일 때도 또 중복으로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조건에서 수평 트레이죠. 그래서 요 4번을 적용하는데, 여기 뭐 목재나 이런 벽 이런 조건 없으면 요 환기형 수평 트레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중에 그냥 설치된 우리 일반적인 트레이 형태.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복수회로 3회선이니까 그럼 0.82죠. 요걸 하나를 적용해야 되고, 거기에다 우리가 또 병렬 도체죠. 그러니까 총 병렬 도체니까 또 요거에 대해서 또 따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병렬 도체 두 가닥에 대해서 또 요걸 적용해주고, 그래서 요 두 개가 중복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요것도 좀 나올 수는 있어요. 요게, 그냥 뭐 과절 차단기까지 선정하는 거 말고, 어떤 케이블 굵기 선정하는 것까지는 나올 수 있잖아요. 요런 표로. 그러면은 이제 요 복수회로 보정해서 적용하는 게 아까 봤듯이 요런 3회선 요런 거 하나랑 병렬 도체로 사용할 때 병렬 도체가 몇 개로 되어 있는지 요거 두 개에 대해서 각각을 적용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0.82랑 0.88을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주위 온도에 대한 게 0.91이고, 그 다음에 수평 트레이 복수 회로가 우리 3회선이니까 아까 0.82, 에다가 또 병렬 도체니까 또 한 번 더 2회선에 대해서 보정해서 0.88, 아까 공사 방법 4번에 대해서 표로 찾으면 이렇게 돼요. 그럼 최종 보정계수는 요 세 개가 전부 반영된 거니까 0.657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표의 허용 전류가 있고 거기에 이제 0.657을 한 게 실제 그 케이블의 허용 전류가 되는 거예요, 지금. IZ. 요거를 0.657이란 걸 생각을 하고 이제 표 1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다른 영상에서 봤듯이 이제 표 1로 가서 요 364.64에 대한 요거보다 큰 허용 전류를 갖는 이제 굵기를 선정하면 되는데, 아까 봤듯이 표 1에 나오는 값에 0.657을 한 어떤 IZ 값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설계 전류가 한 가닥당 거의 364A였고 보정 계수가 0.67 정도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까 공사방 요런 또 그 표가 나올 수 있어요. 요게 IC 표니까 요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법이 F인데 수평이죠. 그러니까 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요거는 이제 두 가닥인 거고 이건 3회선이죠. 그래서 요 3회선인데 그런 우리가 삼각포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평 포설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삼각으로 하면 그 조건에 삼각이라고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수평이나 수직으로 나오면 요 방법이죠. 그래서 6번 방법인 거고, 우리가
고정계수를 적용 안 하면 뭐예요? 지금 364보다 큰 게 400이니까 한 요 정도 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지금 고정계수 0.67을 여기다 곱하면 요게 한 뭐 47 정도 하면 280A가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거예요. 요거랑 좀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걸 쭉 보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요게 한 500 해도 요거에 7배 하면 뭐 0.7 하면 한 350A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한 요 정도 가야 되겠죠. 한 634에 한 0.67을 해주면은 이제 요거보다 좀 넘을 것 같죠? 이게 0.7 정도 되니까. 그래서 한 요 정도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 우리가 아까 그 표에서 185 스퀘어 하면은 533만 페어인데 표 1에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계산한 총 보정 개수를 하면 350이 되니까 요거보다 작죠. 그러니까 요건 안 되는 거고, 그거보다 하나 더 큰 걸 한번 해보면 이게 416.54가 돼서 요게 우리가 계산한 한 회선당 364.64A보다 크니까 지금 우리가 240 스퀘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지금 240 스퀘어에 3회선 3C가 아니죠. 2C 곱하기 3이에요. 이거 제가 수정할게요. 그러니까 단심 케이블 세 가닥에다가 2회선 병렬 포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성선은 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중성선은 일단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걸로 보고 RST, 뭐 TSR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보통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굵기까지 선정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조건식을 봐야 되잖아요. 과전류 차단기. 그러면 이걸 다시 이제 그 상별로 해줘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729.28이니까 우리가 요 조건식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한 가닥당 416.54A잖아요. 요거죠, 요거. 근데 우리가 요게 R상의 두 가닥, S상 두 가닥, T상 두 가닥이니까 두 가닥을 해준 게 총 그 상별 그 허용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다시 2회선을 곱해주면 833.08이 돼서 요게 IZ가 되는 거고 요게 I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전류 차단,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요 과전류 차단기 선정해야 되는데 요런 식으로 부하에 연결되잖아요. 요거는 지금 요 두 가닥에 대한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2회선으로 곱해줘서 요걸 IZ랑 요 IB 설계 전류를 요 전체에 대해서 봐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굵기 선정은 요 한 가닥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여기서 2분의 1로 곱해서 요 한 가닥에 대한 것들을 쭉 보고, 근데 우리가 차단기는 요게 이제 두 가닥의 병렬로 포설된 전체에 대한 전류에 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선 2회선을 다시 곱해줘서 이렇게 허용 전류를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고, 이제 해설집 보면 이렇게 안 하고 조금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뭐 보정계수를 아예 거꾸로 나눠 요 설계전류의 요 보정계수를 나누면 이게 보정계수가 적용된 설계전류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표 1로 가서 선정하게 돼 있는데, 그럼 헷갈리니까 이게 막 보정계수 나누고 어떨 땐 곱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기존에 했듯이 보정계수는 이제 표 1에 대해서 곱해주는 개념인데 이렇게 검토하면 되는 식으로 제가 좀 이게 더 직관적인 것 같아서, 이게 이렇게 하시면 결과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의할 점은 요 굵기 구할 때는 요 한 가닥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전류도 2분의 1로 곱해준 값으로 기준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요런 다시 우리가
차단기 선정을 위한 IZ 할 때는 차단기는 요 병렬 2회선에 대한 거기 때문에 다시 2를 곱해줘서 요거랑 요걸 가지고 하는 거다. 요게 좀 중요해요. 그리고 전압 강화율도 그 해설서 보면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전압 강화율도 한 선당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1선당 전압 강화율이든 뭐 그게 병렬 2선이 됐든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2% 이하로 이내로 돼야 되니까 요 한 가닥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똑같이 한 가닥에 대한 설계 전류가 364.645 70m고 우리가 기존에 봤듯이 220 0.02 해주면 103.26 스퀘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240 스퀘어를 했기 때문에 뭐 전압 강화에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제 3번에서 과부하 전류 차단기를 구할 때 우리가 아까 729.28을 구했고 아까 한 가닥에 대한 어떤 보정계수 적용된 허용 전류를 구했었고 거기다 곱하기 2를 하면 요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게 좀 조심해야 돼요. 요게 IZ가 되고 요게 IB가 되니까 요 사이에 거를 그 우리가 계속 봤던 과부하 전류 차단기 전격에서 보면 요게 800A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800A 전격을 선정하면 되고 우리가 조건식에서 지금 이 표에서 일단 요게 800A 요거 하면 되고 지금 차단기 동작에서 우리가 63A 초과죠. 800A짜리니까 그리고 산업용이니까 뭐예요? I2는 1.37IN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요 부분은 똑같아요. 1.37에 우리가 IN을 해주면 1096A고 우리가 두 가닥에 대한 허용 전류 833.08을 해주면 1.45, 1207이 돼서 이게 성립이 되니까 800A를 최종적으로 과부하 전류 차단기로 선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단락보호를 보면 단락보호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7번에서 800A로 했고 아이고 왜 다 3C로 했지? 이거 3C 아니에요. 1 곱하기 3, 1C 곱하기 3이에요. 제가 수정할게요. 곱하기 병렬회로고 240 스퀘어를 했고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소 단락 전류, 최대 단락 전류, 그리고 케이블 절연 계수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시간 허용 온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요 회로에 대해서 요 단락 전류는 전체 요 두 가닥에 대한 단락 두 가닥 아까 이렇게 됐다고 했죠. 그래서 요쪽에 흐르는 단락 전류에 대한 값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 식에서 지금 단면적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 한 가닥이 240 스퀘어죠. 요게 두 가닥이면 요 곱하기 2를 해줘야 돼요. 요게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요 7421이 요 전체에 대해서 요게 7421A가 최소 단락으로 흐르는 거니까 요게 두 가닥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요게 240 스퀘어니까 두 가닥이면은 240 스퀘어에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는 게 병렬 도체로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고 똑같이 넣어주면 요게 85.6초가 돼요. 그래서 요걸 해보면 한 9배 정도 돼서 요게 한 10IN보다는 10IN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요 위에 표 1에서 보면 10IN일 때 20초에 동작하니까 요게 이 전류 배수 요것도 제가 LS 산전표에서 봤는데 요게 차단기 전격 전류가 커질수록 요게 되게 좀 늦어져요. 우리가 2배 IN에 지난 문제 봤을 때보다 요게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9배 IN이면 뭐 20초보단 조금 더 늦게 하겠지만 우리가 아까 계산된 허용 온도에 대한 시간이 80 몇 초였죠. 근데 충분하죠. 지금 9배니까 뭐 한 30초라고 봐도 거의 20초일 거예요. 10배 비슷하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의 20초에 동작하니까 요 800A 차단기로 열적으로 보호가 가능한 거고 마지막으로 요 최대 단락 전류도 우리가 여유를 해주면 22,000, 22.142 카 정도 돼요. 근데
아까 표 2에서 요거보다 큰 전격이 보면 25카가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과부하 전류 차단기 과정을 통해서 차단기 전격 전류는 800A고 이제 전격 차단 전류는 25카 이상이 되는 산업용 차단기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MCCB도 LS3년 카탈로그 보면 1000A 넘게 나와요. 그래서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 문제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어쨌든 여러 트레이 쪽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했고요. 여기서 좀 헷갈리죠? 요 병렬도체라는 거. 요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좀 몇 번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게 나올 것 같진 않은데 굵기 산정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굵기 산정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전선관에다가 허용 온도만 줘서 할 수도 있는데 조금 꼬아서 내면 이런 복수 회로에 대한 보정 계수까지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일반 회로 분기 회로는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영상부터 저희 전동기 분기 회로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